쉽지 않은 4월 12일 월요일 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오늘은 그 알리바바의 이야기를 찰리 멍거라는 위대한 전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참,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말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사실. 그때 살 걸. 좀 있다가 팔았을 걸. 그때 좀 더 일찍 끊고 나올 걸. 주식 타이밍. 이 주식의 타이밍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역대 주식의 달인들, 달인? 전설이죠. 전설들 가운데 이 타이밍에 대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일까를 쭉 역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한편으로 그 헤이셔의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른팔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오른팔은 아니고요. 나이가 워런 버핏보다 2살인가 더 많으십니다. 90이 훨씬 넘으셨고요. 친구죠. 오랜 사업 파트너이면서도 친구인데, 자, 찰리 멍거라는 분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주식 투자에 정말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요. 데일리 저널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딱 5개 종목만을 2천억 원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2021년 올해 데일리 저널의 포트폴리오를 딱 공개를 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습니다. 2천억 원을 단 5개의 종목에만 투자를 했는데요. 특별히 5개 종목 중에 1, 2, 3위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1위가 뭐였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약 45%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2위가 어디였냐면 웰스파고. 역시 미국 은행이죠. 31%. 3위가 바로 알리바바였습니다. 결국 1위부터 3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알리바바까지 다 합치면 이 2천억 원의 95%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종목 수를 늘리지 마라라고 하는 정말 집중된 종목의 투자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오늘 찰리 멍거의 이번에 오픈된 데일리 저널에서는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데일리 저널 같은 경우는 찰리 멍거가 직접적으로 투자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고요. 억만장자죠. 개인 자산은 2조가 넘는다는데. 자, 눈에 띄었던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파고 정도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되신 전설들의 투자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종목이 알리바바였습니다. 근데 이 자료 조사를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리바바 9.27%가 상승하면서 맞춰졌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0.75%가 상승하고 있는데 합치면 오늘 하루만 알리바바가 10%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고, 가만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만에 찰리 멍거 할아버지 40억 원을 버셨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알리바바 오늘 왜 올랐던 것일까요? 그리고 찰리 멍거 왜 알리바바를, 이 리스크가 큰 알리바바를 그는 과감하게 5종목 가운데 한 종목으로 편입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는 저희 미즈놀 채널이 오픈됐던 작년 늦가을부터 줄기차게 질문을 받았던 종목이었어요. 팀장님, 알리바바 사도 되나요? 팀장님, 알리바바 사도 되나요? 그때 저는 한결같이 알리바바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알리바바의 차트를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10월의 마지막 밤. 갑자기 이용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알리바바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시진핑의 반독점 규제에 반항을 한 마인 두드려 패기가 시작이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실 알리바바 주가는 지금까지도 뭐 중간에 뭐 한 2월 정도에 한번 1월 말에서 2월 정도 한번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요. 작년 10월 마지막 날은 무려 319불까지 갔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종가가 244불이니까 와우, 거의 엄청나죠. 지금까지 주식이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수없는 질문 가운데서 알리바바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리스크, 중국 주식이고 이게 중국에 있고 시진핑 정부와의 이 정치적인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이 본때를 보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알리바바 마인을 본때를 보이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듣고 안 사셨거나 파셨던 분들은 떼땡큐일 거고 끝까지 고집 피우셔서 가져가셨던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텐데 땅을 치고 후회하신 분들은 또 조용하시죠. 주식의 특징상. 자, 그렇다면 이번에 자 알리바바가 오늘 10% 가까운 급등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악재가 오늘로서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에 이제 뭐 한때는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뭐 마윈 암살설, 뭐 마윈이 죽었다더라, 뭐 어떻게 됐다더라, 뭐 끌려가서 무진장 두드려 맞았다더라. 근데 마윈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끊임없는 중국 공산당과의 딜이 있었겠죠. 딜, 그렇죠? 딜. 시진핑이 원하는 거는 그겁니다. 마윈, 너 돈 많이 벌었잖아. 거기까지만 해. 더 이상 오버하지 마. 더 튀지 마. 이게 이제 그 시진핑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였고, 마윈 같은 경우는 속으로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었으면,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었으면, 저 공산당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작년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되죠.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란 듯이 중국 정부가 이제 손을 보게 되죠. 근데 중국 정부로서는 마인을 손대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있는 뭐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뭐죠? JD.com, 뭐 수많은 중국 내의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걸 예측했던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본때를 확실히 보여주었죠. 지금도 뉴스에 따르면 시장 감독 총국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달에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섰고요. 인터넷 공용 조이기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권력자 시진핑이 거대 인터넷 기업의 건강한 발전,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공산당의 요구에 잘 따르는 모범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을 향한 중국 당국의 고강도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돈으로 38조 원, 3조 원, 중국 돈으로 182억 2,800만 위안에서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장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벌금의 규모가 약 매출의 10%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벌금 매겨진 거는 10%가 아니라 절반도 못 미치는 4% 선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 정도에서 벌금이 나왔어도 오늘 알리바바 주식은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몇 달 동안 지지리도 알리바바를 눌렀던 악재가 해소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텐데 4% 선에서 그냥 마무리가 되니까 시장은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알리바바의 PER을 보면 23 정도고요.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라는 기업은 중국의 아마존, 그렇죠? 뭐 한국의 쿠팡, 뭐 그렇게 말하면 쿠팡이 좋아하겠지만 택도 없고요. 한국에는 뭐 그렇게 독점적인 게 없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엔 알리바바, 그렇죠? 이 알리바바의 성장을 보면 여전히 매년
매년 25%에서 30%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찰리먼거는 도대체 그러면 이 보수적인 이분은 도대체 알리바바를 어떻게 살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거든요. 제 사견이다라는 건 전제하에 찰리먼거는 중국 시진핑과 이 알리바바의 이 타협점, 오늘 4% 선에서, 매출의 4% 선에서 오늘 벌금이 매겨질 거다라고 하는 고급 정보를 입수했을 것 같아요. 저 정도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짓 끝나간다. 왜냐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질질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뭐 트럼프도 끝났고 새로운 바이든도 됐고 마냥 자기네 나라의 그 기업을 마냥 눌러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부분을 예측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설과 천재지요.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팀장님, 그래도 알리바바는 중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을 사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종목 나름이고 기업 나름이죠. 그렇죠? 뭐 이양 같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알리바바는. 그래도 중국을 대표하는, 막말로 얘기하면 전기차 3인방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알리바바라는 기업 자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비중, 지금 가격도 오늘 244불인데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거는 미중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리바바를 만약에 미국에서 퇴출시킨다 그러면 중국에서 아마 애플을 쫓아내겠죠, 테슬라랑. 근데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갈 수는 없고요. 중국 기업이고 중국 종목인 건 맞지만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발 종목이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가장 덜 받는 종목이 알리바바였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겠죠. 작년까지는 그토록 알리바바 사지 말라고 하신 팀장님은 결국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최소한 시진핑과 마윈의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한결같이 드렸던 저의 앤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때가 된 거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찰리먼거는 이 외에도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눌림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지, 이 알리바바 기업 자체가 뭐 펀더멘탈이 무너지거나 뭐 매출이 곤두박질치거나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의 정확한 분석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자료를 찾아보면서 발견한 건데, 보통 GDP가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됐을 때 가장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난답니다. 저는 이거를 미국에 와서 절실히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이 멕시칸들, 스페니쉬들, 남미에서 온,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장사를 할 때 정말 알짜배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일단 서류 미비자 신분도 많고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90% 이상이 다 현금, 캐시로 물건을 사고요. 리턴 잘 안 하죠. 그리고 일단 쓰고 보자, 쓰기 위해서 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강해서 주말마다 맥주 파티하고 벌어놓은 돈 별로 없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도 일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말에 놀기 위해서 번다라고 하는 게 강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4년 동안 이들을 워낙 그 이민국에서 쫓아내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 나라로 많이 갔는데, 다시금 뉴스를 보면 대규모로 지금 미국에 넘어오려고 막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금 GDP가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이때가 가장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타임이고, 그런 거에 대한 알리바바의 매출은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찰리먼거 할아버지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찰리먼거, 제가 요즘 피터 린치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역대 전설들은 어떻게 투자했는가에 대한 공부를 개인적으로 쭉 하면서 정말 하나씩 이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명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찰리먼거의 명언은요, 이 영상 끝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고요.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은 오랜 친구죠. 그쵸? 이제 뭐 10년 안에 다 요단강 건너가실 분들인데, 근데 참 멋있게 사셨던 분들 같아요. 조금 비교하자면 워런 버핏은 천재형에 가까운, 천재는 세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죠. 천재형에 가까운 정말 그의 감각이었다고 한다면, 먼거 같은 경우는 정말 수학의 정석처럼 투자의 정석, 스탠다드, 하버드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출신이고요. 하버드 법대를 나왔겠죠. 정말 정석대로 투자하는, 그러니까는 버핏이 약간 촉에 의존하는 천부적인 감각으로 투자했다고 한다면, 이 찰리 먼거 할아버지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의 정석의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는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 요즘처럼 이런 모습 아니고요. 레버러지 투자도 정말 많이 했답니다. 급등주, 단타도 허벌나게 많이 치고, 그럴 때마다 찰리 먼거가 그랬답니다. 버핏한테 이봐 동생,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지 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스탠다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은 찰리 먼거를 늘 자신의 회사의 부회장, 늘 친구로 뒀던 거죠. 자기와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들이 함께 할 때 서로의 단점들이 보완이 되고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역사에서, 현실에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미즈노를 운영하고 있는,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스태프들은 각양 다 캐릭터들이 틀립니다. 저하고도 정반대의 캐릭터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때로는 열띤 토론과 이것 속에서 정말 속상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좀 아쉬울 때도 있고 그때 내 의견대로 샀었으면 더 좋았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성향과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간다면 지금 미즈노처럼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찌 보면 저도 우리 워런 버핏과 찰스 먼거의 이 파트너십의 롤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의 타이밍에 대한 전설의 모습을 보여줬던 찰리 먼거. 이번에 알리바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정말 금요일에 알리바바 살 거 그랬어요. 이번 주 정도에 한번 들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보고 앞불싸 한 발 늦었구나. 항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럼 팀장님 지금 알리바바 사야 됩니까?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리바바 일봉 차트 보면은 갭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위로도 갭이 있습니다. 아래로도 갭이 있고요. 자, 이럴 때는 만약에 찰리 먼거라고 한다면 오늘 이분은 근데 단타가 아니더라고요. 평균 이분이 이 찰리 먼거의 데일리 저널에서 보여주는 주식이 평균 5년 정도가 평균 주식을 갖고 있는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대박이죠. 5년 후에 알리바바 주가가 얼마 갈까요? 그걸 바라보고 들어가신 건데, 알리바바 주가는 저 갭을 메꾸로 내려올 확률도 높고요. 아니면 갭을 메꾸지 않고 날아갈 확률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절충은 됐고 다시 숨통은 틔워줬지만 여전히 시진핑은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윈, 알리바바에 대한 부분을 계속 통제할 겁니다. 감시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걸 또 어떻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냐면 오늘 샤오펑 주식은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알리바바의 주주가 갖고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의 매력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알리바바의 최고 타깃 프라이스를 387불로 잡았고요. 에버리지 가격이 323불. 지금도 훨씬 높죠. 그리고 최저가 249불로 잡았는데 현재 가격이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버리지 가격, 제일 낮은 가격 249불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이거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이 급등한 알리바바의 모습이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가는가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찰리 먼거의 명언, 주식의 명언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네요.
찰리먼거는 작년부터 여전히 올 초까지 지금 주식시장을 너무 지금 광란이다. 지금 너무 과열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신 분이었거든요. 자, 이분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추진력과 인내심의 강력한 조합이 필수적이다. 다시 한번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추진력, 통결추의 추진력과 인내심,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인내심의 강력한 조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기꺼이 시간을 들여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고 묵묵히 그 가치가 올라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정작 성공한 투자가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결국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진력과 인내심의 공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주식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